자, 분위기를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용 씨, 박현빈 씨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인데 이 두 분이요. 자신들의 노래로 정말 1대1 대결을 벌였다고 하는데 먼저 인생사가 담겨있는 그 노래들 김범용 씨가 가수의 길을 택한 게 안진웅 기자님 뭔가 자신의 얘기가 인생사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범용 씨가 1985년에 데뷔했을 때 바람 나오자마자 곧바로 히트를 했기 때문에 무명 시절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어릴 적 환경이 불우했다는 겁니다. 6 식구가 단칸방 3방에 살 정도로 힘들었고 11살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신문 배달부터 찹쌀떡, 메밀묵 장사까지 하면서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원래는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국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1등을 다 차지할 정도였고 게다가 네. 그 유명한 홍익대 미대까지 합격을 했지만 가정 형편상 진학할 수가 없었대요. 아하. 그래서 김범용 씨가 화가를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게 가수였는데 음악적인 재능 또한 뛰어났다는 거죠. 이 바람 같은 경우도 네. 중고등학교 때 본인이 써놓은 노래였고 그때 앨범을 발표할 때 이미 갖고 있던 자작곡 100곡 중에 10곡 정도를 추려서 만든 앨범으로 곧바로 스타덤에 올랐던 겁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바람 이 노래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냥 써놨던 노래래요. 김범용 씨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노래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 노래 바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은 놓치지는 않고 어둠만 이제 떠가네 내림은 바람이란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참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로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로 바람 나를 연 놓고 가는 바람 나를 연 놓고 가는 바람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흔히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옛날에 어렵게 살자는 사람 누가 있어?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김범용 씨도 정말 어렵게 살았네요. 6 식구가 단칸방에 사는 거 우리 옛날 뭐 드라마나 옛날 시대를 다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우한 가정사도 겹쳤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빚에 시달린 어머니 뭔가 자신의 꿈을 펴보기도 전에 가정, 생계를 먼저 생각했던 김범용 씨인데 야 근데 이 바람 정말 어릴 때부터 재능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어릴 때부터 써놨습니다. 그러게요. 중고등학교 네. 때 작곡한 노래는 그것부터 놀라운데 사실 뭐 전성기들이 다 있었다고 치지만 그렇죠, 네. 1985년에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거든요. 어허. 제 주변에도 바람피는 애인이나 남편 때문에 화가 나면 저 노래 불러서 잃어봤다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요. 네. 어느 웃으면 안 되는 얘기죠, 네. 어느 정도였냐면 아하. 조용필 씨, 전영록 씨와 함께 굉장히 로맨틱한 노래로 인기를 끌었었고요. 네. 저 김범용 씨 팬들이 집 근처 공원에 텐트까지 쳤었습니다. 왜요? 보려고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아이고 예. 세상에. 근데 요즘 비주로 치면 사생팬 정도 되겠네요. 네. 아이돌 부럽지가 않았었고요. 아하. 게다가 또 공연을 하려면 티켓 한번 사보겠다고 주에 줄을 섰었어. 예. 제 또래 되면 본의 아니게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김범용 씨의 라떼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히트곡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바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제조했는데 그 노래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물들은 밤이 오면 내 손 잡아주며 영원히 내 곁에 있겠다고 맹세도 했었잖아 셔나 날 버리진 말아요 셔나 날 떠나진 말아요 셔나 당신 떠나시면 이 슬픔 정말 어쩌란 말이야 잊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그때는 떠나버리고 나는 너대로
가야 하나 너무나 아름답던 그대의 그 모습이 다가고 느끼는 사랑인데 기다리면은 알아갈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아, 그 노래 현아 날 버리지 말아요. 이 노래 때문에요. 당시에 전국에 김연아, 송연아, 박현아, 이현아, 정연아, 현아들 정말 난리가 났었던 그 노래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70, 80 이 세대들한테는 추억이 아니라 정말 레전드였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예, 네. 이름 끝자리가 현으로 끝나는 분들도 본인이 현아라고 주장을 했었고 당시에 파란이 일었었는데 정말 80년대 최고의 가수 네. 그리고 90년대에는 녹색지대하고 진심원 씨를 제작한 최고의 제작자 20년 넘게 전성기를 이어갔는데 네. 2006년부터 갑자기 안 보인 거예요. 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이제부터는 신비주의로 갈 건가 어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신비주의가 아니라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2006년부터. 왜요? 왜냐하면 네. 본인 사업이 잘못되고 주변 지인 투자한 거, 보증선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서 40억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아이고. 본인이 TV 녹화를 하고 있으면 빚독촉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빨리 빚 갚으라고. 세상에. 도저히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서 네. 2006년부터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졌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가 밝은 면만 보고 이 시참말로 잘 나가는 면만 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승배 변호사님 당시 시대 상황으로 40억의 빚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빚이. 지금도 개인에게 40억대 빚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건데 아우, 당시에는 네.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짐작도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집도 넘어가고요. 압류도 당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빚을 갚으려고 김범용 씨가 밤무대에 하루 5곳 이상 서기도 했답니다. 어허. 그 노력 끝에 2년 전 약 14년 만에 마침내 40여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빚 갚는 노래를 해오게 된 것인데 당시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목소리도 안 나와 노래도 할 수 없었다고 하고 아하. 때로는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네. 자신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바로 아내였다고 합니다. 이야. 사실 아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옆에서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네. 김범용 씨는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앞으로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지금 우리 이 제목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얘기 주제가 김범용, 박현빈의 빚 갚는 노래잖아요. 정말 그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열심히 노래로 지금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대단합니다. 정말로 김범용 씨 아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재근 평론가님 역시 뭐니 가족 그 더 좁혀보면 아내분의 내조 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김범용 씨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부인이 원래 김범용 씨의 팬이었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만났는데 팬과 스타의 관계로 만나서 정말 최고의 조력자가 된 것이고 야. 김범용 씨가 40억 갚으려고 일을 너무 하다가 어떤 생애 의지까지도 잃었었는데 세상에. 부인 덕분에 거기서 털고 일어나서 네. 지금 빚을 갚은 것도 금방 뚝딱하고 갚은 게 아니라 2006년부터 이렇게 힘들어진 거잖아요. 2년 전에 다 갚았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렇게 시달렸던 거예요. 네. 그 오랜 기간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버팀목이 돼줬기 때문에 네. 오늘날 김범용 씨가 다시 밝은 얼굴로 TV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거봐요. 옛말 진짜 틀린 거 없잖아요. 조항지처의 덕으로 남자들은 다시 일어선다니까요. 다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박현빈 씨도 정말 이런 노래들로 히트곡으로 수많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박현빈 씨에게 은인이 되는 은인 같은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힘겨운 시련들이 버티고 서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빠라빠 청춘의 나팔을 울려라 빠라빠 높은 하늘에 퍼져라
진짜 빠라빠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사실 박현빈 씨가 등장할 때만 해도요, 20대 트로트 남자 가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불모지로 시작해서 본인이 트로트의 왕자에 오른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래를 잘해요. 왜냐? 성악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트로트길로 접어들었는데 기본적인 실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넘어서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끌었는데 중요한 거는 히트곡이 많다는 거예요. 곤드레 만드레, 샤방샤방, 오빠만 믿어 이 세 곡 전부 다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이 대사가 돼서 불리는 유명한 노래인데 결국 박현빈 씨는 장윤정 씨와 함께요. 2세대 트로트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보면 손종희 변호사님 당시에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사실 장윤정 씨가 거의 동무대로 휩쓸고 있던 때잖아요. 박현빈 씨 성공에는 선배를 잘 만난 장윤정 씨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속사의 후배 선배 관계인데 네. 사실 장윤정 씨가 굉장히 홍보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현빈 씨에게 남자 장윤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이고 어허. 데뷔와 함께 남자 장윤정, 제2의 장윤정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박현빈 씨가 이름이 본명은 박지용 씨예요. 그래요? 그런데 장윤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빈이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박의 이름을 현빈에 붙여서 박현빈이라는 예명이 정해졌을 정도로 네. 장윤정 씨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윤정 씨가 박현빈 씨가 예전에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떼쓰고 무대 못하게 한 적도 무대 못한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후배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또 시대의 이름을 남기는 장윤정 씨, 박현빈 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현빈 씨가 초창기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남자 장윤정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당당히 트로트의 황태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박현빈 씨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히트곡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가씨 지적인 아가씨 말쑥한 아가씨 사랑할 준비하고 모두 다 오세요 무지개 찬란한 희망을 꿈꾸며 나의 정열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춤을 춥시다 밤이 새도록 그대의 날이 랍니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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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춥시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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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에 맞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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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세요 그대 오늘의 섹시한 여자 댄스 퀸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며 내게 돌아와줘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에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곤드레 만드레 나는 지쳐버렸어 나의 심장이 멎기 전에 제발 돌아와 사실 뭐 선배 박현빈 씨의 선배인 장윤정 씨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만 사실 안지용 기자님 박현빈 씨 노래의 특징이 그동안 트로트 하면 특히 남성들의 트로트 하면 이 그냥 넥타이에 정장 메고 나온 정장 입고 나온 중후한 그런 트로트만 생각했는데 젊은 층까지도 트로트를 좋아하게 만든 그런 주인공이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사실 이 노래를 누가 불러주냐가 중요한데 이 노래방 예전에 코로나19 전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갔을 때 이 부장님들 드레인 트로트 부르면은 다들 분위기 처지는데 열심히 또 이제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박현빈 씨가 등장한 다음부터 샤방샤방 골드레 만드레를 20대, 30대 젊은 사원들이 불러주면은요 모두가 흥얼거리면서 함께 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트로트는요 듣는 음악이 아니라
부르는 음악입니다. 아하. 이게 듣기도 좋아야지만 내가 불렀을 때 흥이 나야지 인기를 끌 수 있는데 네. 이 박현빈 씨의 노래는요 보면은 샤방샤방 곤드레만드레 뭔가 말을 재밌게 말맛을 살려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트로트로서 각광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그 오빠만 믿어는요. 직장인들이 회식하고 2차 노래방 가서 부장만 믿어. 부장 한번 믿어봐. 이게 아참할 때 제격인 노래였다고 뭐 회사 다니는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던데 그렇게 많이들 아마 저도 불렀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게 오빠만 믿어도 개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소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뭐 히트곡 박현빈 씨 히트곡을 시간상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히트곡이 많다. 이 말은 수입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이 프로 앵커 한번 믿어보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한 박현빈 씨가 그 1년 사이에 데뷔하고 1년 사이에 번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5억 원이었습니다. 와, 1년 사이에. 근데 5억 원이라는 돈이 뭐냐면 네. 집에 빚이 5억 원이 있었답니다. 아하. 그래서 데뷔하면서 박현빈 씨가 정말 효자인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절실한 걸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 공연을 다니고 노래를 불러서 네. 정작 본인은 지갑에 있는 10,000원 한 장도 쓸 여유도 없었고 쓸 마음도 없었답니다. 아, 버는 족적 그 빚감대 다 전부 들어가는 다 거예요? 갚았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뭐 100개씩의 공연을 다니면서 되게 힘들게 얘기를 해서 네. 일단 우리 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행사가 100개였대요. 한 달에. 아하. 1년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4천만 원만 남았을 때 식구들 앞에서 그랬대요. 엄마,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빚이 옛날에 현대 정종 회장께서 빚도 자산이라 했지만 이런 청년들에게는 빚이 때로는 동기부여라든가 목적의식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범용 씨도 그렇고 박현빈 씨도 그렇고 가족이나 본인의 빚을 갚기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오늘날의 박현빈, 김재범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트로트 가수분들, 뭐 다른 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수분들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다들 하나같이 효자, 효녀예요.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빚 갚는 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고생만 한 이 박현빈 씨한테 뭔가 인생의 전환점, 가수 생활 전환점은 없었어요, 그러면? 1차 전환점은 일단 빚을 갚은 것이고 아하, 네. 그다음에 빚을 갚은 다음에 가족들의 향후 또 유복한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2016년까지 네.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행사계 남항으로 그야말로 군림을 했었는데 와. 계속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런데 하루는 사중 추돌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골절이 심하게 돼가지고 처음에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본인이 앞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될 맞아요. 거라는 그 사고 생각을 할 기억나는 것 정도로 같아요. 네, 맞아요.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네. 그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는 행사 갈 때도 자가용을 못 타고 맞아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생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행사도 좀 줄이고 네. 삶의 질을 생각하는 박현빈 씨의 어머니도 그때 사고 났을 때 바지를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다. 왜요? 일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그 초심을 지키자고 아직까지도 바지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네요. 바로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김범용 씨와 박현빈 씨 앞으로도 많은 사랑받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